오늘의 토크어바웃 와이오 웹툰 스토리 작가이시자 장르 문화 소설가이신 김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고 현재까지 이제 장르 소설 집필하고 이제 종이책 출간, 그리고 현재는 이제 웹툰 스토리 작가로 이제 데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길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 되먹게 말은.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하필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작가라는 직업을 이제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어릴 적부터 제가 잡생각이 많았는데 뭐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잡생각 이런 티를 종이나 모니터에 풀어내면서 이게 재밌다. 근데 이 취미 활동이 결국에는 작가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작가가 그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글쓰기를 좋아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중학교에 거쳐서 글쓰기 대회를 많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재능이 없겠구나 해서 혼자 이제 수업 중에 글쓰기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 한 분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당시에는 이제 사랑의 매가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 중에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쓰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사랑을 듬뿍 받겠구나 하다가 다른 아이들 저 친구 혼나는 거 구경해야지 하면서 보는데 그 선생님께서 어깨 두드리면서 수업 중에 쓰세요 하고 이제 노트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좀 기분이 묘하다가 결국에는 그 학교를 졸업하기 전쯤에 제가 이제 책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은사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일단 부끄러움이죠. 이제 사실 제가 쓴 글들은 그날 보고 다음날 봐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일기를 썼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 부담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나은 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이 있으신데 왜 장르 문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네. 얼마 전 흥행했던 영화들 중에서 영화 곡성, 부산행 등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장르 영화에 속하고요. 반대로 이제 예술 영화가 있죠. 문학에서도 이제 순수 문학과 그다음에 장르 문학이 있는데, 장르 문학의 특징은 일단 상상의 나래가 자유롭다는 거죠. 어차피 현실에서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괴하고 엉뚱하고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된 이후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셨는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순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글을 인터넷에서 연재하다가
독자분이 댓글을 한 분이 유독 열심히 달아주셨어요. 리뷰도 써주시고 아직도 기억나는 분인데 그때 저랑 피드백을 주고받던 게 되게 즐겁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출판 작가들이 공감하실 텐데 첫 계약 제가 겨울 한 이맘때쯤에 이제 동대구역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일부러 또 어린 나이에 이제 어른 행세를 한다고 어머니 저 멀리 계시라고 해놓고 이제 실장님과 만나서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고 이제 도장을 찍는 순간 그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만이 가지는 매력과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작가는 아무래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개인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평소에 생각들을 계속 캐치를 해서 메모를 하고 기억해두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종의 체력 단련처럼 힘들 수도 있고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모순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희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마왕이 된다면이 네이버 부스에 단독 런칭되셨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건 아무래도 그 전자책을 정식으로 출간을 할 때 그 첫 작품이었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의미에서 좀 부담스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글이 어떤 게 부족한지 독자분들도 되게 날카롭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상처나 이런 건 없었고 대신에 다음번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점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르 소설 말고도 동화나 다양한 장르를 쓰셨는데 동화를 쓰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네, 그 국어국문학과 김기호 교수님께서 이제 마문학 연구소에 이제 소장님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랑 그리고 저와 같은 학우와 함께 이제 동화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방학 시즌이었고 좀 색다르겠다 싶어서 쓰게 되었는데 막상 쓰게 돼 보니까 뭐랄까 다문화 가정, 베트남 어머님들 이런 분들한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뭉클했고 그리고 그 동화가 오히려 압축적이고 조금 더 의미가 함축된다는 의미에서 어렵구나. 그래서 아직 제가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작가님이 쓰신 많은 작품들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무엇인지? 현재는 사실 그 10손가락 중에 하나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당장 떠올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첫 작품, 네, 그 던전 운영기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유치하고 또 우스운 책이지만 저한테는 일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펜을 들 수 있게 한 작품이기에 애착이 갑니다. 그러면 글을 쓰시다가 막혔을 때 혹시 그냥 슬럼프라고 하죠. 이런 걸 혹시 자신의 방법으로 극복해내가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무엇인지? 그 또 작가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 중에 말씀해주신 이제 슬럼프랑 글이랑 합쳐서 글럼프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종종 막힐 때가 없지 않은데 그때는 일단 글쓰기에 있어서는 바로 이 뒤에 쓸 장면들을 읽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당장 떠오르는 장면부터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풀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글조차 좀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그때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최종적인 꿈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일단 구체적으로는 이제 내년 봄쯤에 웹툰을 이제 그림 작가님과 협업을 해서
아마 정식 연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오락거리도 좋고 혹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작품으로 알려주고 나아가서 편안하게 카페에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얗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처럼 작가를 꿈꾸고 있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에게 뭐 조언이 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 뭐라고 이렇게 조언 드리는 자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꿈과 직업이 언제나 일치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직업은 잃을 수 있어도 꿈은 항상 코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펜을 들고 있다면 그리고 작가를 꿈꾼다면 이미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배짱이다. 예, 사실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딴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혼나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여유 덕분에 그리고 잡생각 덕분에 이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배짱이로 살도록 하겠습니다.